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국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대통령이 타고 갈 비행기가 없는 겁니다.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서 어쩌면 국빈 방문을 취소해야만 하는 그런 황당한 일, 그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습니다. 자, 1964년 11월 출국 예정일을 한 열흘 정도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특사를 서독 정부에다 비행기를 구걸하러 우리가 특사를 보내야 한다 이 말인가? 카카, 구걸이 아니라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장경 부총리, 구걸이든 협조든 나는 상관 안 해. 뭐면 어때? 무조건 서독만 가면 돼. 가서 전후 서독이 어떻게 라인강의 기적을 창조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 예, 카카. 그렇게 하고 2차 상업차관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카카. 노스웨스트 그쪽하고 일 처리만 제대로 됐어도... 됐어. 특사로 갈 적당한 인물이 누구야? 특사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배경훈 교수랑 논의해본다고 했습니다. 누가 특사로 가든 내가 따로 불러 말은 하겠지만은 항공기 문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돼. 예, 카카. 기왕 닥친 일이라 내 말 안 해서 그렇지.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이 국권을 가진 한 나라인데 이 초청을 받아놓고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나? 대통령이 타고 갈 비행기를 구하는 특사 파견. 외무부 장관 이동원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배경훈 교수를 찾았다. 우리 백 교수께서야 서독에서 공부를 하셨고 서독 정부에 친분이 있는 분도 많으니 이번에 꼭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사로는 어느 분이 가십니까? 몇 분 생각을 해봤는데 초대 문계부 장관을 지내신 안호상 박사도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지난 5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현재 유엔 총회 한국 대표로 계신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도 계시고. 최두선 총재요.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분이라면 좋겠습니다. 최두선 총재요? 그렇게 해서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배경훈 중앙대 교수는 서독으로 향했다. 각각께서 반드시 일을 성사시키길 바란다 그러셨는데 백 박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일을 해내야지. 내 50평생 이런 일 때문에 특사로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조국이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조국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나, 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지금 너무 그렇게 자조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총재님. 백 박사, 예, 총재님. 나는 어차피 지는 세대고 30대인 백 박사는 이제 우리 조국의 근대화를 이뤄나가야 하는 인물이요. 예. 오늘날 이 일을, 대통령이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서 특사를 파견해야 하는 이 일을 명심하고 잊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비행기 빌려달라는 말을
이거 거북해서만.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끄집어내야 하나. 총재님께서 말씀을 꺼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그럽시다. 아하, 참. 최두성과 배경우는 마침내 서독 리브케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목적은 대통령 박정희의 친서 전달이었다. 이 자리에는 서독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무성 차관이 배석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친서,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예. 각하께서는 초청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나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만날 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 서독으로 오실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서독으로 올 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를 묻는 서독 대통령의 질문. 배경우는 순간적으로 비행기 문제를 말할 때라고 여겼다. 지금이야. 지금이 타이밍이야. 근데 최 총재님 왜 말씀을 안 하시지? 그게 저기 말입니다. 최 총재님, 얼른 비행기 좀 빌려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나 최두선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그 대신 조심스레 배경훈의 발을 툭툭 찼다. 최두선 씨가 얘기를 해야 내가 통역을 해야 할 텐데 이 양반 창피해서 말 못 꺼내요. 나온 발로 차요. 그냥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통령 보고 그랬어요. 카카, 실은 저희들이 온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카카, 비행기가 없어. 비행기 한 대 보내주셔야겠습니다. 그냥 독일말을 했더니 그때 이 말이야. 거긴 외무부 차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나라 비행기 한 대도 없어. 리브케 각하, 예,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대통령 각하의 친서를 갖고 온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목적이 따로 있다니요? 비행기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타고 오실 비행기가 저희에겐 없습니다. 서독에서 비행기 한 대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독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도 뜻밖의 발언이었다. 아주 잠시 어색한 침묵이 있었고 이어 서독 외무성 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단히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대한민국에는 비행기가 없습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항공사가 있긴 합니다만 일본 정도면 모를까 유럽까지 날아올 만한 비행기가 없습니다.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서독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준비할 시간이 꽤 있었을 텐데요. 노스웨스트 항공사 비행기를 빌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라뇨? 그게 미국 의회에 반대가 있었던... 백 박사님. 예, 각하. 독일말을 곧잘 하시는데 어디서 독일말을 공부했습니까? 예, 저는 뉘른베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비행기 문제는 말입니다. 네, 민간 항공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협조를 구하는 것까지입니다. 그쪽에서 어렵다고 하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일은 우리가 알았으니 돌아가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두선 총재와 백용훈 박사 일행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비행기를 빌려주겠다 하는 서독 정부의 확답을 받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제 타고 갈 비행기 문제로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방문이 취소될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서독 방문일은 시시각각 다가왔다. 그러나 서독에서는 이렇다 할 연락이 없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이 문제로 연일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백용훈 박사님. 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된다 안 된다 확답을 준 게 아닙니다. 일단 알았으니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뭔가 확답을 듣고 오셨어야지요. 돌아가서 기다리라 한다고 그냥 돌아옵니까? 죄송합니다. 저기 비서실장님, 예, 각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특별히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 각하께서 이 시점에 뭘 하시겠습니까? 백 박사님, 이럴 게 아니라 서독 정부에다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봅시다. 서독 정부 어디요? 그때 리브케 대통령 만났을 때 배석했다는 서독 측 인사가 누구였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무성 차관이었습니다. 그쪽으로 물어보기도 난감한 문제입니다. 비행기 빌리는 일은 민간 항공사의 결정사항이라지 않습니까? 답답해 죽겠네. 이거 진짜 답답해 죽겠네. 실장님, 왜? 김포공항에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12월 6일. 12월 6일? 예, 12월 6일 루프트한자 보잉 707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루프트한자? 루프트한자면 독일 항공사인데. 이봐, 분명히 12월 6일이라 그랬나? 예. 김포공항 연결시켜. 당장!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은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그래. 서독에서 비행기를 보내주기로 했단 말인가? 예, 각하. 일본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인데 중간에 서울을 경유하겠답니다. 되었어. 됐다고. 이제 마음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인자, 잘 봤지? 내가 왜 경제개발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 예, 각하.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외 국빈 방문을 하는데 타고 갈 비행기 한 대가 없는 나라. 그런 게 현재 대한민국이야. 예, 각하. 서독에서 비행기 빌려준다고 감격할 필요 하나 없어. 감격하는 대신 죽을 각오로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이 말이야. 정말 어려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을 서독으로 데려갈 비행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보잉 707이었습니다. 루이브케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6일 가두에 늘어선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송을 받으며 동정말리 독일 방문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하게 되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독은 국토양단의 공동운명에 놓인 한독 두 나라의 유대를 보다 굳게 할 것이며 우리나라 외교의 서구 진출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날 공항에서는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대한 환송식이 베풀어졌는데
출발에 앞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 속에서도 오늘날 위대한 경제 건설과 번영을 이룩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부흥상을 두루 발표하고 아울러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분발하는 회기에 찬 우리 한국 국민들의 결의도 또한 그들에게 소개하는 동시에